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권 나정주 박사, 나정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뒤에 배경화면이 참 그 빚더미에 시달리는 청년을 갖다가 묘사한 그 화면입니다만은, 일하는 청년 빚더미로 내모라, 이것이 개혁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예. 뭐 이 정부 개혁 좋아하니까 네네. 이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그 먼저 네. 우리 국민들 평균적인 살림살이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네네.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네. 국민 수로, 인구 수로 나눈 겁니다. 네네. GNI? 예, 1인당 GNI. GNI. 그게 이제 예.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인데, 네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국민의 평균적인 삶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예. 늘 보시겠습니다. 늘 점선 왼쪽은 박근혜 정부, 예. 점선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박근혜 정부 때 네. 보시면은 14년도에 3.3%, 네. 그다음 15년도에 5.3%, 16년도에 4.6%. 네. 그러다가 네.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핀 이후에 네네. 18년도에 2.9로 떨어졌다가 반토막이 났죠. 19년도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예. 살림살이가, 근데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부지가 증가한 거 아니냐. 원래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는 조금 성장하니까 계속.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증가율이 네네. 어느 정도 나와줘야 우리가 삶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2020년 마이너스겠죠, 아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봐야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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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렇게 평균적인 삶살이가 네네.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출 받아야죠. 은행에서 돈 빌려, 은행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등등등해서 예.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 네. 통계청에서 일자리 행정 통계가, 네네. 물론 저 19년도까지만은,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죠. 예, 2000년도 예. 안 끝났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19년도지만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직장인에 대한 네네. 이 대출 현황입니다. 예. 보시면은 네. 연령별로 보시면은 가장 많은 데가 40대가 이제 6,200만 원. 집도 샀고 학자금도 들고 등등등등 해서 평균 대출이 예. 직장인이 6,205만 원. 예, 이 40대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예. 50대가 많을 줄 알았는데 30대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 낳고 결혼하고 예. 집 막 처음 마련할 그 무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616만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네. 5,100만 원 정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0대는, 그러니까 30대 이하, 네네. 20대는 뭐 이렇게 별로 아니지 않느냐. 네네. 1,200만 원 정도인데. 네네. 그런데 요거는 절대 수치인데, 네네. 이제 변화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율. 예, 네. 변화율. 자,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해서 동기 대비. 이 연령별로 직장인 평균 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예. 지금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빨간색이 그렇네요. 29세 이하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없는 20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 그나마 이 20대는 그나마 직장이라도 있는 20대입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예. 대출이 네. 19년도 전반기, 저게 6월 말 기준입니다. 네네. 18년도 6월 말 대비해서 네. 무려 44.6%나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19년도에 후반기도 46.8%. 그러니까 이게 18년 대비해 19년도 왜 이렇게 많이 20대가 다른 데는 그 예를 들어서 예. 나머지 이제 하늘색이 이제 30대인데 예. 조금 늘었고 한 2배 예. 정도. 전 나머지 거의 비슷하고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20대만 보면은 팡 뛰었단 말이에요. 예. 2019년에 전반기에 전년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44.5, 후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8%, 거의 폭발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시기를 잘 보십시오. 2018년도에 네네. 뭐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16.4% 확 올렸죠. 네네 그렇죠.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네. 그때 이제 이 어떻게 알바 자리가 다 나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때 알바를 주로 하는 게 이제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 생활비라든가 네네. 또는 이제 학자금 네. 이런 거를 이게 알바로 충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다 날아가니까 네. 빚을 져야죠. 어. 그 학생들이 19년도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취직하기 전에 이미 네, 가진 빚을 갖고 취직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학자금을 갖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데요? 부동산입니다. 음. 부동산 물론 이제 우리가 영끌할 때 30대를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영혼을 끌어서. 예, 끌어서 돈을 다 이제 대출 받는 거죠. 네. 근데 요 20대도 네. 이때도 이제 결혼한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아니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나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끌 현상이 19년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끌. 예. 부동산, 집값, 전월세 폭등으로 말미암아 영끌 현상이 20대를 쳤군요.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받았는지 네. 비은행으로부터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것도 보니까 네. 29세 이하가 아이고 67.5% 예. 67 대략 67.2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네. 비은행. 비은행은 어떤 게 비은행? 요거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그 다음에 보험사. 예예. 증권사. 예예. 뭐 우리가 뭐 벤처캐피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는 특징이 뭡니까? 금리가 엄청 높아요. 금리가 엄청 높고 두 번째 예. 거기 잠깐 조회하면 신용도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문제는 그게 또 제일 높은 게 29세 이하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오늘 제가 그림을 잘 잡았네요. 배경화면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시각합니다. 그래서 29세 이하가 네. 19년도 전반기에는 19.1% 늘었고 네네. 후반기에는 20.1% 늘었습니다. 아까 저 은행이 67% 그렇습니다. 안팎이었고 예. 물론 은행이 대부분 많이 하니까 하는 건데 네네. 이 비은행에서도 이 고금리에서도 20대가 네.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게 그리고 문제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고리되면 이제 시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이제는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대출인가 네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신용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 예, 이런 예, 거. 예. 자, 신용대출의 경우 보시면은 이것도 29세가 이하가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김대중 정부 말기에 네. 그 당시 보면 이제 뭐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0년 김대중 말기에 보면 저 지나가는 길거리에 자판 깔아놓고 마구마구 신용카드 남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거 메꾼다고 흔한 얘기로 똥줄이 빠졌습니다. 네. 신용대출 잘못하면 20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기 딱 13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18년도에 데이터는 없으니까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만 통계치에 가용합니다. 그래서 네. 19년도 보시면은 29세 이하에서 신용대출도 가장 높은데 예. 전반기에는 19년 전반기 23.2, 네. 후반기에는 26.6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있네요. 60대에서 60대 그다음에 70대는 마이너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예. 자,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29세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2019년도 전반기에 37.2% 늘었는데 그건 2018년 전반기 대비 1년 그렇습니다. 사이에 그렇습니다. 37.2가 늘었다는 거예요. 늘었는데 이게 또 19년도에는 감소 추세입니다. 27.4%뿐이 안 늘었는데 네. 이 이유는 이제 이렇게 영끌이 막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LTI인가 뭐 LTV하고 DTI. DTI하고 LTV. 예. 그래서 바로 지금 20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끌을 해도 보면 25차례 부동산 대책 등등으로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는 최근에 예. 화성 동탄이던가요? 예. 거기 가서 뭐 공공 임대주택. 예, 13. 아유 13평에 4명도 충분히 살겠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탄원하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김정숙 퇴임 후에 예.
1200평 대지에 살지 말고 예. 6평에 살아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신 거는 하여튼 영끌 현상 때문에 네. 주택담보대출도 20대가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또 그 추세는 좀 줄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기 규제하고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또 주택 외담보대출로 또 가죠. 이 신용, 그다음에 주택. 네. 주택 외 담보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금, 적금,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뭐 보험, 네네. 그다음에 연금, 네네. 그다음에 주식 이런 거를 담보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빚을 안 집니다. 은행도 예. 그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 담보. 예. 그러니까 신용대출 아니고 신용대출이 제일 보면 그 보면 뭐 있잖아요. 텔레비에 맨날 나오잖아요. 네. 몇 번 전화 왔어요. 그러면 즉시 뭐 얼마까지 됩니다. 그게 다 보면 고리대금이거든요. 네,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 외 담보는 그나마도 담보가 있죠. 담보라도 있는. 네, 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20대가 무슨 주택에 뭐 담보 맡을 거라도 혹시 아버지 거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죠. 뭐 그래도 뭐 있는 네. 거 하여튼 다 끌어다가 네네. 해서 그게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네. 주택 외 담보가 무려 81.6%. 와, 2배가 늘었다네 이게. 예. 예. 그 다음에 후반기 85.8%인데 이건 또 느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희한하게 또 20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 확 눈에 띄네요. 지금 예. 그 다음 많은 게 30대인데 예. 그건 20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지금 20대 청년들은 80에서 94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풍선 효과가 항상 발생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네. 신용대출하고 네. 주택외담보대출은 이것도 고금리입니다. 주택에 담보. 주택담보대출은 왜냐면 주택을 담보했기 때문에 싸요. 든든하니까. 네, 든든하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문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한 거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거를 최저임금 올려서 네네.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개혁을 시도한 거고. 네네. 부동산 개혁하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낮춰보려서 서민이 살 수 있게끔 네. 그런 개혁을 했는데 네. 뭐 여담으로 뭐 검찰 개혁 좋아하는 검찰 개혁도 있지만 그 두 가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결과가 네. 일하는 청년, 네. 일하는 청년을 고금리 대출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청년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고금리를 내몰려도. 네. 지금 일하고 싶어도 네. 일자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청년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보면 참 입에 맨날 툭하면 개혁하면서 저기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헛소리 찍찍합니다만은 그 3년 반 4년의 성적표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 군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부작용이. 이거 갖다 어떻게 때려잡지? 참 깝깝합니다. 그래, 오늘도 나정주 원장 우리 도표로 그림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지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빚더미로 몰려 들어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